다리우스 3세가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패배한 후 약 25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고도 도망친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인 열세 때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전략적,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가우가멜라 전투의 패배. 다리우스는 가우가멜라에서 알렉산드로스와의 전투에서 막대한 병력 차이를 앞세웠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전술적 우위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와 기동력 있는 기병대를 활용해 다리우스의 대군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된 지휘 체계가 부족했고 전투 중 혼란이 쉽게 발생했습니다. 전투 중 다리우스의 중앙 병력이 무너졌고 그는 직접 전선에서 위협을 느끼며 퇴각을 선택했습니다. 사령관으로서의 리더십 약화. 다리우스는 전투 중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자 전쟁을 지휘하는 대신 도망쳤습니다. 이는 그의 병사들에게 사기를 꺾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전선에 서는 것이 군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다리우스의 도주는 병사들에게 혼란과 패배감을 주었고 대군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적 압박.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를 생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격했으며 다리우스는 이를 피하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히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선전과 협박을 통해 다리우스의 지지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다리우스의 장군들과 귀족들 중 일부가 알렉산드로스에게 협조하거나 다리우스를 배신했습니다. 4. 페르시아 내 정치적 불안. 다리우스는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중앙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이었고 여러 지방의 총독 사트라프들과 귀족들이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패배한 이후 제국 내 권력층은 그를 더 이상 유능한 지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협력하거나 다리우스를 배신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바세우스와 같은 총독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5. 개인적인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 다리우스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렉산드로스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소스 전투. 이러한 패배는 심리적으로 그를 위축시켰고 알렉산드로스의 카리스마와 전략적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전투 중 또는 이후에 다리우스는 개인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이는 결국 도망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6. 현실적인 군사적 제한. 다리우스가 도망칠 당시 25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실제로 동원 가능한 병력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패배 후 사기가 꺾인 병사들은 전투 의지가 없었을 것이고 병력 간의 조직력도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투 후의 피로와 보급 문제로 인해 병력을 재편성하고 다시 싸울 여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다리우스의 도망은 전략적 선택. 다리우스 3세가 25만의 병력을 두고 도망친 것은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시 그의 처한 상황에서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의 약점을 더욱 부각시켜 결국 그의 몰락과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황제의 도망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내부 분열, 알렉산드로스의 압도적 리더십, 그리고 고대 전쟁의 심리적 요소가 결합된 역사적 사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